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핀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고 관심 갖게 되었던 이유였던 핀의 컨버전스 또는 핀이 얼만큼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수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 이민우 교수님이랑 코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핀의 어플리케이션의 인버스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최현석 교수님께서 인트로덕션 많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뺄 거 다 빼고 왔는데도 한 슬라이드가 겹쳐버렸습니다. 노테이션만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LU는 F, IU는 G, BU는 H라는 노테이션으로 PD의 Initial Boundary Value Problem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LU에서 L이 이제 Differential Operator에 해당하고요. I랑 B가 Initial Boundary Condition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로 봐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한 개 생각할 거고, 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 U sub NN이라고 쓸 거고요. 죄송합니다. U sub NN을 이제 Initial Boundary Value Problem에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의 차이의 놈을 손실함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혹은 상수를 곱해서 더해서 최종적인 손실함수를 만들고 이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PD의 해를 근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로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실제 해 U와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솔루션 U sub NN의 차이이지 이 PD에 대입해서 얻은 로스 펑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실제 해와 U sub NN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임플라이 한다고 볼 수 있는가가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핀의 에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어떤 고정된 아키텍처의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집합을 이렇게 라지 F라는 클래스로 표현을 해보면 저희가 최적화를 통해서 얻는 U sub NN은 우리가 사용하는 손실함수의 어떤 로컬 미니멈 혹은 새들 포인트 정도가 될 겁니다. 그 U sub NN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면 사실 이 클래스 안에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글로벌 미니멈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토폴로지컬한 디테일은 제외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걸 U hat NN이라고 하면 이 둘의 차이는 최적화 기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옵티미제이션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이 클래스 안에 실제 해인 U와 제일 가까운 어떤 함수 UF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UF까지 가지 못하고 U hat NN에서 멈추는 이유는 로스 펑션이 좀 부족하거나 잘못 정의되어 있거나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 뭐 약간 오차가 발생하거나 해서 생길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UF와 실제 해 U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크지 못한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어프록시메이션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옵티미제이션 에러는 제외하고 우선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랑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진짜 작아질 수 있는지였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개의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저 두 에러가 충분히 작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신경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부르는 정리인데 뭐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이 다항 함수만 아니면 어떤 컴팩셋 위에 있는 임의의 continuous 펑션도 충분히 근사할 수 있는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continuous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싶으면 다항 함수만 아닌 non-linear activation 펑션 쓰면 옵티미제이션만 잘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정리는 계속 발전해 와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필요한 한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ultaneous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타겟 함수가 이번엔 Continuous 펑션이 아니고 적절히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 때 그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함수값과 그 미분값, 그러니까 타겟 함수의 미분값과 인공신경망의 미분값, 두 번 미분값, 세 번 미분값, 미분이 가능한 만큼 다 근사할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할 거냐라는 질문이고, 역시 non-linear activation 펑션만 폴리노미얼이 아니면 미분까지도 다 근사할 수 있는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정리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런 아주 간단한 히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에러가 줄어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리즐레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정했고요. 적절한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레지듀얼 로스와 이니셜 바운더리 로스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뭘 보일 수가 있냐면 어떤 입실론을 가져와도 저렇게 우리가 정의한 P의 로스 펑션을 충분히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는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정리에 아주 다이렉트한 코로러리로 보일 수가 있고, 이 정리를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두 번째 결과를 보시면요, 이것도 간단한 정리인데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하나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부등식의 좌변을 보시면 실제 해 U와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솔루션 U sub NN의 차이의 어떤 놈이고요. 즉 에러의 어떤 놈이 되고, 우변이 그 에러의 놈을 바운드하는 어떤 함수인데, 우변은 손실 함수의 어떤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컨티뉴어스 펑션이 어떤 컨티뉴어스 펑션이냐면 손실 함수가 0으로 수렴할 때 같이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에러를 어퍼 바운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적화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손실 함수를 충분히 작게 만들 수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에러도 작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정리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어떤 델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델타는 어떤 델타냐면 그 손실 함수의 손실 함수를 델타보다 작게만 만들면 델타보다 작게 만드는 뉴럴 네트워크들과 실제 해 U의 차이가 무조건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그런 델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실제 해 U의 입실론 반경을 생각했을 때 항상 그 안에 손실 함수가 델타보다 작은 뉴럴 네트워크들의 집합이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정리를 떠올려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공신경망의 클래스, 그러니까 저 F라는 클래스를 충분히 크게만 잡아서 저 델타 보를 포함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 로스 펑션의 글로벌 미니멈 혹은 글로벌 미니멈 근처의 함수들이 실제 해와 충분히 가까워질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옵티미제이션 에러는 존재하고요. 프랙티컬하게는 옵티미제이션 에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사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손실 함수를 정의하는데 계속 L2놈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L2놈이나 민 스퀘어 에러나 L2놈의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 정도로 가정하고 왔는데, 제 다음 질문은 아까 simultaneous approximation theorem에서도 보셨다시피 미분값의 차이까지도 줄일 수 있는 인공신경망이 항상 존재한다면 그런 인공신경망을 찾도록 옵티마이즈 하려면 어떤 손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에러의 놈을 이제 L2가 아니라 미분을 포함한 서블랩 스페이스로 가져가는 것이 제 다음 목표였고요. 사실 이 내용은 서블랩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누립스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L2 트레이닝이 타겟 함수와 슈퍼바이즈 러닝을 가정하는 겁니다. 타겟 함수와 뉴럴 네트워크 차이의 L2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학습 방법이었다면, 서블랩 트레이닝은 타겟 함수와 뉴럴 네트워크의 L2 놈, 차이의 L2 놈, 그리고 타겟 함수의 미분과 뉴럴 네트워크 미분의 차이의 L2 놈,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이렇게 로스 펑션의 텀이 추가되는 트레이닝 방법인데, 2017년 페이퍼에서 이런 서블랩 트레이닝을 사용하면 훨씬 작은 테스트 에러,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잘 된다는 사실과 샘플 컴플렉시티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고요. 최근에는 스펙트럴 바이어스 같은 것과 연결해서 솔루션의 훨씬 복잡한 피처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 서블랩 트레이닝의 아이디어를 핀의 학습에 가져오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조금 수학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 정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버거스 이퀘이션을 생각할 때 역시 부등식 3개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등식은 앞에 보여드린 히트 이퀘이션에서랑 같은 폼입니다. 좌변이 이제 에러의 L2 놈, 스파셜하게 L2 놈이고 타임의 인피니티 놈이고요. 우변이 F라는 레지듀얼의 L2 놈, 그리고 이니셜 에러에 대한 L2 놈의 컨티뉴어스 펑션으로 바운드가 되고,
이 서블렛 트레이닝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변에 그냥 단순히 미분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러의 미분을 봐야 되는 거고, 핀을 학습할 때는 저희가 타겟 펑션이 없는 경우이니까 타겟 펑션과의 차이를 직접 줄일 수도 없고 타겟 펑션의 미분도 직접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텀들을 잘 조정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어야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두 번째 부등식을 보시면 에러의 H1놈, 그러니까 에러의 L2놈과 에러 미분의 L2놈의 합인데, 얘를 어퍼바운드 하기 위해서 레지듀얼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체에서 에러의 미분값을 줄이는데 레지듀얼,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 정의된 레지듀얼 로스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한 디멘전 낮은 이니셜 컨디션의 미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미분에 두 번 들어간 마지막 부등식에는 이제 레지듀얼의 타임에 대한 미분이 한 번 들어가고 이니셜의 스파셜 미분 두 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함수들은 다 손실함수 0으로 갈 때 같이 0으로 가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서블렛 트레이닝을 핀에 적용하면 학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인데 어떤 히스토그램이냐면 뉴럴 네트워크는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마다 파라미터가 새로 랜덤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매 인스턴스마다 다르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3개의 로스 펑션에 대해서 100개씩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특정 에러 레벨, 10의 마이너스 5승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의 반복 이터레이션이 필요한가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AC2 로스의 경우에 대략 한 300번 정도만 트레이닝을 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 테스트 에러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반해 L2 로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500번에서 4,000번 정도 이터레이션이 가야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테스트 에러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 에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평균내서 그린 것이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 사실 H1이나 H2 로스 펑션을 사용하려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로스 펑션의 미분이 추가되게 돼서 계산량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한 디멘전 낮은 미분을 H1의 경우에 한 디멘전 낮은 미분이라서 그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계산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그 계산량이 늘어나는 걸 감안하고 같은 에러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실제 컴퓨팅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비교를 한 것인데요. L2 로스의 경우에 2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반해 H2의 경우에는 30초면 같은 에러 레벨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결과인데 다른 방정식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키네틱 커플링크 이퀘이션인데 방정식이 조금 다른 거는 V라는 베리어블이 추가돼서 V 베리어블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베리어블이라 조금 트렁케이션이 필요하고, 그 트렁케이션 때문에 생기는 뒤에 이제 입실론이 붙어있는 상수가 붙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 상수도 이제 트렁케이션 인터벌이 커지면 0으로 같이 수렴하는 상수이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미분, 에러의 한 번 미분을 어퍼바운드 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레지듀얼과 이니셜에 대한 한 번 미분이 다 추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 실험 결과인데 이 경우에 이제 이니셜 컨디션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인데요. 위의 로우가 비교적 쉬운 이니셜 컨디션,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 가까운 이니셜 컨디션이고요. 밑에 로우가 이퀄리브리엄으로부터 먼 이니셜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의로 위에 게 쉬운 거, 아래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서 두 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우월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그럼 이게 학습이 왜 빨라지는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블렛 트레이닝의 Acceleration of Convergence가 지금 제 최근 관심사이고요. 사실 핀을 배제하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하는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의 그 옵티미제이션을 좀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non-convex한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여서 보통은 이제 수렴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가정을 추가하게 되는데, 제가 가져온 세팅은
스튜던트 티처 세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튜던트 티처 세팅은 뭐냐면 세타 스타라는 옵티멀 파라미터로 정의되는 같은 아키텍처의 티처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 티처 네트워크는 이제 GX 세타로 표현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아키텍처의 스튜던트 네트워크 GX 세타가 티처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그대로 학습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저 GX 세타 자리에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 경우보다 미분을 계산하고 그걸 다루기가 되게 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L2 로스를 사용했을 때와 H1 로스를 사용했을 때 세타가 세타 스타로 얼마나 더 빨리 수렴할 거냐라는 사실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러닝 레이트이 인피니시멀해진 경우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세타에 대해서 계산하고 세타 마이너스 세타 스타의 다이나믹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포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서 익숙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학교 기계공학과 이민우 교수님이랑 공동 연구로 수행했고 지금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저희 관심사는 컨버스천 인스테빌리티라는 현상입니다. 컨버스천 인스테빌리티는 연소실 안에 프레셔와 히트 릴리스 레이트 간의 어떤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발생하는 안 좋은 현상이고, 보시는 것처럼 터빈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거나 수명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아주 문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컨버스천 인스테빌리티를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이제 실험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이제 저희가 뜻을 모아서 인버스 핀 방법론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데이터 드리븐한 방법으로 이 컨버스천 인스테빌리티를 연구해 보려는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 컨버스천 인스테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랑즈방 이퀘이션으로 모델링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X는 이제 관측한 프레셔에서 평균을 뺀 그 베리어블이고요. 입실론은 리니어 파라미터, 알파는 난리니어 댐핑, 그리고 오메가는 앵귤러 프리퀀시, 그리고 에타가 가우시안 노이즈, D가 노이즈 앰플리튜드인 SD입니다. 밑에 보시는 데이터가 실제 저희가 누메리컬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데이터인데요. XT가 있고 XT의 힐버트 트랜스폼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AT가 파란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앰플리튜드와 페이즈에 대한 시스템 오브 퍼스트 오더 ODE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적절한 가정을 추가해서 스토캐스틱 에버리징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앰플리튜드의 PDF에 대한 포커 플랑크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던 파라미터 입실론 알파 D가 드리프트와 디퓨전 텀을 구성하는 데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앰플리튜드 데이터를 여러 개의 샘플을 모아서 PDF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각해서 그려보면 오른쪽 포커 플랑크 이퀘이션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PDF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목적은 이런 모델과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실론과 알파와 D를 추론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선 인버스 핀을 만들기 전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적절한 핀 구조와 로스 펑션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포워드 핀 방법론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파셜 도메인이 0에서 인피니티까지 하프라인이라는 점,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다행히도 저희 솔루션이 PDF라 적분해서 1이고 큰 구간 밖에서 함수값이 무시할 만큼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큰 구간으로, 파이나이트하지만 큰 구간으로 트렁케이션해서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방정식의 이니셜 컨디션이 0의 모든 매스가 집중되어 있는 디락 델타로 주어진다는 점인데, 이 역시도 디락 델타를 로스 펑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 함수를 근사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델타 펑션 근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바운더리 컨디션 0에서 그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는 바운더리 컨디션과의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오른쪽 보시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이니셜 컨디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 전체적인 스킴인데요.
왼쪽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P가 아웃풋인데 역시 PDF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 값을 0에서 무한대로 보내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스탠더드한 핀 로스 펑션에다가 적분해서 1이 돼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까지 추가해서 로스 펑션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스가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학습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실선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실선해가 잘 나오는지를 저희 그 폴스 오더 룬게쿠타 메소드를 10,000번씩 돌려서 실제로 저 점으로 표현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본 것인데 포워드 핀은 학습이 되게 잘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저희의 최종 목표인 인버스 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버스 핀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실론 알파 D를 찾는 것인데 어떤 데이터로부터 찾냐면 A, T라는 데이터부터 찾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함수는 PDF이고 그 PDF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어떤 A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스토캐스틱하게 랜덤 샘플을 뽑은 것으로부터 PDF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랜덤 샘플들을 PDF에 인테그레이트 하는 방법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PDF에서 데이터가 왔을 가능성 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 그걸 최대화하는 에스티메이션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면 PDF가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와 동치인 저희 뉴럴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로스 펑션에 추가해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당연히 데이터가 인디펜던트하게 뽑혔다는 가정은 필요합니다. 설계를 해서 최종적인 스킴은 이렇습니다. 왼쪽의 포워드 부분은 앞에 포워드 핀과 똑같고요. 다만 이제 입실론 알파 D를 학습하기 위한 어디셔널 러너블 파라미터가 위쪽에 추가되어 있는데 저 입실론 알파 D는 그레디언트가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바꾸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고요. 포워드 컴퓨테이션에서 이제 로스 펑션까지 가서 로스 펑션의 D1, D2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로스 펑션에 파란색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역시 매스 컨저베이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워드에 비해서 인버스 문제는 학습이 훨씬 더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그래서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4를 좀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잘 밸런싱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니셜 스테이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트랜지언트 리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본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입실론 0.1, 알파는 마이너스 0.1, D는 0.1로 고정하고 뉴메리컬 샘플 10개를 뽑아서 트랜지언트 리즘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보여드린 방법으로 학습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PDF 정확하게 잘 구해졌고요. 입실론 알파 D도 보시면 초기치에서 시작해서 실제 값인 각각 0.1, 마이너스 0.1, 0.1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렐러티브 에러 한 5% 미만 정도의 값으로 수렴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제로 관측한 실험 데이터에다가 피팅을 한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트랜지언트 리즘의 압력값을 관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 이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스테이셔너리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기간을 좀 길게 뽑아가지고요. 저희 세그멘트를 여러 개 나눠서 각 세그멘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그 세그멘트의 시점의 PDF로부터 온 데이터다라는 가정을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각 세그멘트에 있는 A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오른쪽처럼 나오고 그 결과를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회색 히스토그램이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히스토그램이고요. 왼쪽 그래프가 핀이 찾은 각 각 세그멘트의 시점에서의 해입니다. 지금 스테이셔너리한 상태여서 PDF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과 그리고 뒤에 데이터를 잘 맞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래프는 기존의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방법론으로 찾은 파라미터랑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인버스 핀 방법으로 찾은 파라미터 가지고 아날리틱 솔루션, 스테이셔너리 상태의 아날리틱 솔루션에 대입해서 얻은 PDF입니다.
파란색이 저희 결과이고 까만색이 이전 결과인데 사실 이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 두 개 PDF 중에 뭐가 좋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likelihood라는 값을 계산해 보게 됐고요. likelihood는 다시 말하면 저 데이터가 이 PDF에서 왔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그걸 비교해 봤는데 저희 방법으로 찾은 PDF가 한 10%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실 처음에 포워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부등식들 인버스에도 적용해 보려는 연구들이 지금 좀 발표가 되고 있어서 저희 문제에도 비슷한 부등식을 찾을 수가 있으면 사실 저 부등식을 찾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수렴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저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함수를 잘 사용하면 더 좋은 학습 결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좀 찾아보려는 연구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